오늘 영상은 다음 주 매매를 위해 증시 중요 일정, 주요 뉴스, 섹터별 대장주들 재료와 차트 분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지난주 하락 원인 분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리서치한 내용들, 필요한 내용들만 압축해서 정리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매매 승률 높이는데 정말 도움될 거라 확신합니다. 지난주 증시가 하락했던 이유부터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증시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큰 하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명할 분명한 근거가 되는 뉴스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층 있게 좀 리서치를 했고 그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좀 합당한 만한 또 이유가 설명이 되는 근거 5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AI 버블 논란입니다. 물론 이게 메인 이슈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주뿐만 아니라 저번 달, 또 작년, 그 다음에 다음 달에도 계속 나올 이슈입니다. 뭐 진짜 엔비디아의 대형 악재,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대형 악재가 일어났으면은 설명이 되겠지만은 이거는 그냥 단순히 지금 투심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악재지 실제로 제대로 버블이 터졌다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메타가 이제는 그 본인들이 운영할 수 있는 순현금 흐름에서 투자를 한 게 아니라 빚을 끌어와서 투자를 했다. 이런 거는 조금 걱정, 우려되는 것 뿐이지 아직은 이 규모가 초기 단계여서 이것 때문에 흔들렸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단기 국채 금리 발작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정확히는 베센트 재무장관이 주도하는 정책인데 이번에 단기 국채 발행량이 장기 국채보다 훨씬 더 많이 발행이 됐습니다.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런 정책이 계속되면은 금리 발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연인지 또 근거가 진짜 이게 근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그 금리 발작이 일어날 때 최근에 비트코인과 증시가 크게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증시가 흔들렸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셧다운입니다. 보통 미국 셧다운은 이제는 그 처음에는 되게 공포스러웠던 분위기였는데 이게 뭐 거의 계속 되다 보는 이슈다 보니까는 결국엔 해소된다. 결국에는 마무리된다. 이런 의견이 보통적으로 깔려 있었는데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금요일 미증시에서는 이제 다음 주면 해결된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해결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급락 후 밑꼬리를 달았긴 했지만은 아직 100%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고 생각보다 미국에서는 이 이슈가 지금 심각하다고 합니다. 뭐 공항도 마비 직전 상태이고 공항뿐만 아니라 공공 서비스 많은 부분들이 지금 많은 불만들이 쏟아지고 나와서 그래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조금 불확실성이 남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4번 정치적 불확실성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4번이 투심을 많이 크게 흔들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정치적 불확실성은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마트머니가 투자를 결정할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 중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중 가장 큰 2가지를 뽑으라면은 바로 금리 인하기인지 그 다음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구간인지를 체크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불확실성은 지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그 다음에 상원, 하원 모두 공화당이 지금 승리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그 다음에 정책 지속성이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트럼프 관세 정책 관련해서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심지어 보수적 성향의 대법관마저 그 판사마저 지금 트럼프 관세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뉴욕 시장에 사회공산주의자라고 트럼프가 표현하고 있는 본인 의견은 민주사회주의자라고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맘다니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는 지금 거의 공화당과 트럼프가 꽉 잡고 있는 미국 정치에 균열이 발생됐다고 해석될 수 있는 이슈고요. 그 다음에 공화당 내부에서도 분열이 계속되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이슈들은 트럼프 관세 정책이란 트럼프 정책, 그 다음에 트럼프가 주도하고 있는 지금 증시, 미증시와 코인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런 불안감에 코인 시장도 계속 급락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미증시도 흔들렸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거시적인 또 매크로적인 이슈를 제외하고 차트 관점에서는 떨어질 때가 됐습니다. 진짜 과열 구간이고 뭐 월봉만 봐도 이제는 한 번은 쉬어도 아직도 그래도 5일선도 못 깨는 5월봉선도 못 깨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한번 조정 나올 때도 됐다. 이 관점, 총 5가지 관점에서 증시 하락했던 것 같습니다. 이 5가지 이유들이 해소되는 시점들을 잘 체크하면서 비중을 다시 늘려가면은 좋은 성과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번 주 중요 일정과 다음 주 중요 중시 일정 체크하면서 장 준비해 보겠습니다. 먼저 월요일에는 TSMC 매출 발표 있고요. 주말에 나온 뉴스인데 그 젠슨왕이 TSMC의 추가 그 수주 주문을 한다고 말하면서 AI 버블 논란을 종식시킨다라는 뉴스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반도체가 살짝 투심이 흔들렸는데 TSMC 매출이 잘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그런 우려가 좀 해소되면서 반도체 섹터에 다시 한번 활기가 불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화요일은 중국 광군제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큰 쇼핑 행사고요. 당연히 1번은 일단은 화장품 섹터 주목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게임 관련주들, 게임 대장주들 실적 발표 있어서 좀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12일에도 게임 관련주들 실적 발표 있고 그 JYP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JYP의 기준봉들이 몇 번 세워졌는데 결국에는 다시 조정이 나왔지만은 저는 아마 크게 올해 엔터주도 크게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존에는 지금 BTS 컴백으로 인해서 그 하이브가 대장주였다고 하면은 이제는 JYP로 옮겨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요. 실제로도 지금 제가 뭐 아이돌을 잘 뭐 체크하진 않지만은 스트레이키즈 관련해서 매출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요번에 신사옥 옮기게 된 이유도 스트레이키즈가 국내에서는 막 엄청난 뭐 인기가 있다, 막 엄청 가장 유명한 아이돌이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은 해외에서는 진짜 유명한 아이돌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사실 이런 것까지 체크해야 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정도의 그러니까 4억을 지어줄 만큼의 이런 아이돌급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제2의 방탄소년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빌보드를 데뷔 이후로 7연속 그 1위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엄청난 기록이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은 그래도 기억을 해두시고 엔터장이 왔다 하면은 이런 재료를 근반으로 매매를 하시면은 분명히 매매 승률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13일 목요일은 수능 있고요. 그래서 장 1시간 정도 늦게 시작하는 거 꼭 체크해 주시고요. CPI 발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물가 이때 PPI든 CPI든 뭐 먼저 발표된 거가 만약에 증시의 상승이 이끌었다. 그럼 다음 날은 보통 조정 나오는 경우가 최근에 많았고요. 선조정 나왔다 하면은 PPI 때 다시 반등시키는 경우 있었기 때문에 체크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세나테크놀로지 상장 있고요. 다음 주에는 핑크퐁 컴퍼니 관련해서 상장 이거 중요하고 수요 상당히 많이 몰렸습니다. 네, 당연히 뭐 아기상어 모르시는 분 없죠. 네, 이거 원래는 나스닥 상장 준비한다고 했었는데 결국엔 국내에 상장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일은 지금 이번 달 가장 중요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고요. 그 다음에 FOMC 의사록까지 상당히 중요한 이슈 있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미국 옵션 만기일 있고, 그 다음에 스트레이키즈 새 앨범 발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JYP 실적 발표까지 같이 이어서 챙겨서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도 테마 흐름표입니다. 지난주는 전력 설비,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 로봇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전력 설비는 일단은 실적 시즌이었기 때문에 호실적으로 단순 호실적, 지금 호실적 때문에 올랐는데 그 예상이 또 한 번 뛰어넘는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수주 잔고도 아직도 너무나 많이 남았다. 오히려 더 쌓였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서 그 다음에 심지어 그 GPU 26만 장을 확보를 했는데 결국엔 데이터 센터 그 운영하려면 전력 설비가 기본입니다. 제1테마입니다. 그래서 원래 만약에 증시가 수목금 조정이 없었다면은 더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반대로 전력 설비는 앞으로 그 수익 매매 하시거나 뭐 장기 추세 추종 하시는 분들은 꼭 체크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 섹터가 상당히 강했는데요. 당연히 그 메세라 인수전 화이자랑 붙었는데 결국엔 화이자가 이겼습니다. 네, 화이자가 이겼고 그 다음에 뭐 이거를 악재로 볼지 호재로 볼지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과 그 비만 치료제 그 기업들이 결국에는 비만 치료제 가격을 낮추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뭐 심지어 의료보험 적용이 되면 위고비를 7만 원에 맞을 수 있다는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단순히 보면은 좀 뭐 악재일 수 있다 뭐라고 해석하는 의견도 있고, 반대로 진짜 비만 치료제의 대중화의 시작이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가 다음 비만 치료제 섹터의 그 주제로 밀고 있는 게 경구용, 이제는 주사제에서 경구용으로 밀고 있는데 진짜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시작점일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어서 일단은 이거는 좀 장기화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속 크는 산업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은 사실상 월요일까지 슈팅이 나오고 그 이후에는 약했는데요. 일단은 엔비디아 모멘텀이 가장 강했고 생각보다 그 우리나라가 이미 이 휴머노이드 그 도입 전에 공장 자동화가 거의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지금 잘 되고 있는, 이미 AI, 피지컬 AI가 대체하고 있는, 가장 빠르게 대체되고 있는 나라 뭐 탑3 안에 든다. 어디는 뭐 한국이 가장 빠르다라는 이런 뉴스가 계속 쏟아지고 있어서 이따가 종목 그 시간대 체크해 드릴 건데, 사실은 이제는 이제 한번 대시세가 나왔던 종목들 말고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새롭게 출발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 위주로 공략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당연히 반도체,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주 초반까지 강했기 때문에 또 관련주도 좀 강했고요. 그 다음에 유리기판, 반도체 내에서도 유리기판 좀 강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랑 보통 바이오랑 같이 먹는데 요번엔 좀 따로 떼어냈어야 합니다. 조금 비만 치료제 섹터로 확실히 구분이 됐던 것도 있고, 바이오 내에서는 이제 기존 뭐 알테오젠, ABL 바이오 등 그 기존 강했던 종목들 대장주 외에도 지금 11월에 역대급 독감 유행이 그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엄청나게 독감이 유행할 거라고 했던 그 이슈 때문에 독감 관련주들이 또 강하게 움직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그 AI 고속도로 정책, 그 관련해서 그 다음에 한국형 IRA라고 그 태양광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일단은 친환경 에너지 쪽도 잠깐 튀었었고요. 그 다음에 지주사랑 금융 쪽 튀었는데 배당 시즌이기도 하고 지수가 워낙 좋다 보니까는 이쪽 관련주들이 좀 강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지에서는 전고체 일부가 조금 삼성 SDI, 테슬라 그 수주 소식과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관련돼서 이슈가 조금 있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주랑 지난달 흐름도 한 번씩은 보시면서 이제 반등 나올 만한 섹터 어떤 건지 한 번씩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시장 중요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 국민연금이 그 국내 주식 그 추가 매수 여력이 남았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그 국내 증시가 그 상승하면서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에 국내 주식을 채울 수 있는 비중이, 자산 그 비중이 최대치를 도달했다. 그래서 더 못 산다. 라는 그 뉴스가 나왔는데 이를 반박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에서 물론 틀릴 때도 있지만은 그 대부분 저점과 고점을 잘 맞춘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투심이 흔들린 것도 있어 왔고, 조금은 다시 그 수급이나 또 투심을 회복할 수 있는 뉴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뉴욕 시장 맘다니가 당선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이건 큰 이슈입니다. 그 트럼프 정책이나 트럼프 지지율과도 좀 크게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고,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생긴다.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 그 다음에 상원, 하원 모두 공화당이었고, 정책이 일관적이고 트럼프가 가상화폐 민다, 암호화폐 민다 하면은 코인 시장 올랐고, 미증시 밀겠다, AI 버블 아니다, 더 갈 거다 하면은 실제로 더 갔는데, 이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생기면은
그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심 측면에서 자칫 흔들릴 수 있는 이슈여갖고 조금 이런 분위기는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날 그 원달러 환율이 1360원대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가볍게 볼 이슈가 아닙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뭐 작년에 가장 크게 증시 흔들었던 뭐 탑3 이유 중 하나가 환율이었습니다. 네, 심지어 올해 초까지도 그랬었고요. 환율이 결국 오르면은 증시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투심이 좋아도 환율이 뭐 1,500원, 1,600원까지 가면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환율도 체크하시면서 매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제약사들과 그 위고비 등 비문 치료제 가격 인하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업스테이지 그 지금 상장 이슈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 관련주들로 보통 창투사, 네, 그 창투사들이 관련주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따가 한 종목 정도 체크해드릴 건데 대규모 지금 IPO 검토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단은 유니콘 기업입니다. 이 유니콘 기업 관련 IPO 뉴스가 뜬다 하면은 이거는 테마랑 시세가 크게 나옵니다. 지금은 아직 엄청난 그 주목이 안 받고 있지만 이거 점점 다가올수록 관련주들 잘 추리셔야 되고요. 잘 준비하시면은 좋은 수익 꼭 챙길 수 있는 테마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정치적 불확실성과 뭐 금리 단기 발작 등으로 그 비트코인도 영향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투심이 좀 붕괴되면서 지금 10만 달러가 붕괴됐다가 조금 또 회복됐다가 붕괴됐다가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한번 튈 차례가 됐는데 지금 워낙 그 가상화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는 반등 타이밍을 못 잡고 있는 듯 합니다. 근데 아마 비트코인이 조금만 반등 흐름이 나와도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아마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카디비라고 그 미국 인플루언서인데 그 참치 먹방을 하면서 그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그 유명 인플루언서 SNS까지 체크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 불닭볶음면 열풍 불 때도 SNS 인플루언서들이 가장 먼저 힌트를 줬었습니다. 네, 이런 뭐 거대 인플루언서들이 한국 음식을 뭘 먹기 시작한다. 뭐 잠깐 단기로 마무리될 수도 있는데 김밥 열풍 불었고 그 다음에 불닭볶음면 열풍 불었고 그 다음 이제 그 식품 섹터에서 다음 재료를 찾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쌓이고 거기에 갑자기 실적까지 잘 나왔다 하면은 제2의 이제 삼양식품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지금 당장 무조건 사라 이게 아니라 기억해 두시고 실제로 시장에 반응이 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공략하시면은 좋은 수익 챙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에서는 이제 그때도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테슬라가 이제 제대로 주가가 움직이려면은 더 이상 뭐 전기차 판매량 그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FSD의 상용화, 그러니까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언제부터 진짜 대중화되냐 그거랑 그다음에 옵티머스의 상용화입니다. 정확히는 옵티머스의 대량 생산입니다. 근데 일단은 26년 4월 물론 뭐 내년이긴 한데 내년 딱 4월 돼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대감, 선방향이란 게 있기 때문에 연말부터는 서서히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반도체 쪽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그 TSMC 그 매출 발표가 월요일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TSMC가 매출이 좋다는 뜻은 AI 그 거품 논란을 가장 잘 해소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여기에 지금도 수주 잔고가 쌓였는데 더 주문을 했다라는 것은 좀 아무래도 그런 불안 요소를 해소시킬 수 있는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100만 원 목표가가 나오는 증권 리포트들이 점점 하나둘씩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SK 회장, 최태원 회장도 지금 너무나 부족하다. 공급 부족이 우려된다라고 실제로 말을 했고, 그다음에 젠슨왕도 주중에 그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서 메모리 샘플 받았다. 그런 이슈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SKC에서 그 유리기판 내년 상용화 논의하고 있다. 이 뉴스가 한번 나왔는데요. 반도체 섹터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그 테마이기도 하고 미래에는 결국엔 유리기판이 사용될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 관련주로는 SKC, 피롭틱스, PI 등인데요. 사실 관련주는 더 많은데 이제는 진짜 기술 갖고 있고 이제는 실적 나올 수 있는 기업들로 좀 선별해서 대응하실 필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도 체크해보면은 일단은 삼성전자랑 에코프로가 강합니다. 네, 에코프로는 참고로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은 그 인리 관련해서 좀 매출 기대감 있고요. SDI는 지금 테슬라 관련해서 지금 매출 잭팟 뉴스가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ESS 관련주들도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증시에서도 솔리드 파워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인데 이거 상용화 기대감으로 한번 강한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자, 뷰티 쪽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 백악관 대변인이 이제 그 K 화장품을 SNS에다 올렸었는데 이제 써보고 진짜 좋다 한 번 더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잠깐 화장품들도 또 튀긴 했었는데 사실 이 이슈로도 튀었고 그 다음에 화장품 그 대형주들이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이제는 저는 그 화장품 다시 한번 세팅은 완료됐다고 생각하고 광군제나 그 다음에 미국 땡스기빙데이 전후로 또 연말 선물 전후로 연말 시즌 전후로 모멘텀 받으면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섹터라 생각합니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반도체보다 잘 나간다 해외에서 대박난 한국산 정체 이거 보톡스입니다. 네, 보톡스 매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그 매출 따라서 실적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주들 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만약 인수전 아까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원래 노보노디스크가 메세라 인수하려고 거의 합의가 됐는데 화이자가 참전했고 그 미국에는 정말 무서운 법 중 하나가 반독점법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되게 무서워하기 때문에 화이자가 이를 잘 공략을 했고 결국 화이자 손에 그 메세라가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관련주로는 D&D 파메텍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요. 그 창사 이래 최대 연간 수주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 쪽, CDMO 쪽 관련 섹터를 움직일 수 있는 만한 뉴스인데요.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그 CDMO 섹터는 상당히 중요한 섹터입니다. 전에는 미중 갈등 그 섹터로 분류되기도 했지만은 이 시장이 점점 커지는 시장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테마 자체가 한번 탄력을 받으면은 정말 크게 대시세가 나오는 그 섹터여서 이 뉴스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민석 총리가 그 북미 정상회담을 내년 3월 가능성 열어뒀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개성공단에서 일부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실제로 그 제조를 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에는 언젠가는 그 북미 정상회담 카드를 꺼낼 거였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지금 최근에 너무 낙폭이 과대가 심합니다. 그래서 좀 바닥 확인되는 작업 거치고 나서 만약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때 공략하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원잠 개발 관련해서 그 중국과 그 갈등이 있지 않을까 좀 걱정되는 시선도 있었는데 충분히 소통하면서 진행하고 있다 이런 뉴스 나왔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휴머노이드가 그 베일 벗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기대감이 전 사실 좀 있었는데 하필 이제 증시가 제대로 박살나는 날 이 뉴스랑 공개가 됐습니다. 기술력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막 쇼킹할 만한 왜냐면 최근에 중국 기업에서 발표한 휴머노이드 그 성능들이 너무 좋았어갖고 거기에 밀린다 한참 멀었다 이런 수준은 아니지만은 막 그걸 뛰어넘는 막 그런 정도의 기술력은 아니어갖고 조금 이거 관련해서는 이슈가 좀 잠잠하지 않았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컨콜에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산업이 바로 휴머노이드가 될 거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뉴스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로봇 관련된 종목이 네이버도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독감 뉴스인데요. 아마 연말에 역대 독감 환자 최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뉴스도 있었고요. 치료제 벌써부터 수급 불안하다라는 뉴스가 있는데 사실 이런 뉴스는 실제로 더 크게 그 진행돼서 그 부각받기도 하지만은
뭐 가끔씩은 그냥 잠잠해서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블랙 테마는 너무 비중 크게 접근하시기보다는 해지성으로 뭐 접근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간단하게 수급 좋고 차트 좋은 종목들, 독감 뉴스는 당연히 연말이고 겨울에 환절기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짧게 뭐 접근하는 것은 괜찮지만은 너무 크게 무리해서 들어가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친환경 관련해서는요, 한국형 IRA 해서 전기차랑 태양광 그 수혜가 있을 거다 해서 그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강한 흐름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 대통령이 그 국회 시정연설에서 그 AI 고속도로, 전에는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 워딩이 바뀌었습니다. AI 고속도로 깔 것.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이 말은 즉슨 그 친환경, 지금 본인 정책인 친환경 에너지, 뭐 특히나 풍력, 태양광 등을 활용해서 AI 그 산업을 키우겠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서 이때 뭐 풍력 관련주, 뭐 유니슨이나 그다음에 아까 태양광 관련주 그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뭐 심지어 또 하나 솔루션까지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목들 체크하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위의 차트는 그 KLX 정규장과 그 NXT 대체거래소 통합 차트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기관, 개인, 외국인 그 수량 현재 수급 상태 볼 수 있어서 같이 보시면 좋고요. 밑에는 그 정규장만, 네, KLX 정규장만 나타내는 차트여서 가끔은 이 차트 왜곡이 심하기 때문에 통합 차트는 그래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전력 설비 섹터입니다. 아까 전에 주도 테마 흐름표에서 주요 재료들은 설명드렸기 때문에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면요. 그 대한전선, 일진전기, 대원전선, 산일전기까지는 그 비교적 LX, LS, 일렉트릭이나 한국전력에 비해서 그 시총이 좀 작습니다. 대신 그만큼 변동성도 강하고요. 또 신고가도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시세가 끝났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AI 고속도로 관련주들로 엮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선 빠졌지만 세명전기도 관련주로 엮일 수 있어서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전력은 원전으로도 엮였는데,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당연히 전력 설비도 엮였고, 최근에 좋은 그 증권사 리포트도 나오고 있어서 흐름은 꾸준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비만 치료제입니다. 일단은 그 화이자의 메세라 인수 관련해서 모멘텀 받아서 D&D 파메텍이 좋은 그 흐름 시세 나왔고, D&D 파메텍 그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 전임상에서 그 비만 그 치료 그게 25%가 발표가 됐습니다. 보통은 17% 이상이면은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하는데 일단은 25%까지 나와갖고 아마 이게 물론 뭐 지금 차트는 높고 너무 많이 오른 상태이긴 한데 진짜 그게 그 임상 마지막까지 그 수치가 유지된다고 하면은 이건 완전한 게임 체인저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추세 추종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도 대응 중이실 거고, 뭐 추세 추종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나중에 혹여라도 그 비만 치료제가 한번 섹터가 한번 숨이 죽었을 때 장기 가치 투자로도 한번 고민해봐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일동홀딩스는 그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 수혜주로 이게 묶여왔고, 원래 일동제약이 먼저 강한 흐름 나올 때, 반등 흐름 나올 때 제대로 못 튀다가 그 이슈에 한번 제대로 튀었던 종목입니다. 당연히 비만 치료제 관련주고요. 올릭스가 원래는 대장주였는데 최근엔 D&D 파메텍이 가장 강했고요. 그 다음에 한미약품도 비만 그 여기도 지금 효능이 상당히 좋다고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진행 상황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벤트지랩이랑 한국비엔시는 그 최근 비만 치료제가 열풍이 불기 전에 그 전에 위고비 열풍 불 때, 위고비 열풍 초반에 대장주로, 중소형 섹터 대장주로 이 두 종목이었었는데 지금은 흐름을 많이 뺏기긴 했지만은 만약에 비만 치료제 그 섹터가 조금 더 간다, 모멘텀이 더 있다 하면은 결국에는 움직일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로봇입니다. 사실 조금 더 추렸는데요. 그 기존에 강했던 그 종목들, 뭐 지닉스 로보틱스나 로보티즈, 그다음에 원익홀딩스 정도 주목하셔야겠지만은 지금 지난주
혹은 지지난주부터 새롭게 시세 나온 종목들, 대표적으로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DIC, 제형솔루텍, 그 다음에 의료 로봇인 고영, 그 다음에 그 전 세계 그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4위인 두산 로보틱스까지 지금 새롭게 시세 나온 종목들 한 번씩 더 체크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날 일 없고요. 남들 튈 때 매집을 했기 때문에 움직이면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반도체도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밀리면서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주목할 종목들이 몇 개 나왔습니다. 그 사이닉 솔루션은 그 피지컬 AI 필수 핵심 센서 반도체 양산의 최종 단계에 도달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거래량이랑 그 다음에 상한가 기록하면서 좋은 흐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유리기판 쪽 한번 움직였는데 그 유리기판 관련 대장주 중 하나가 피롭틱스입니다. 뭐 SKC도 있고 그다음에 뭐 PI도 최근에 움직였지만은 그래도 끼가 가장 좋은 종목 한 종목 뽑으라고 하면은 피롭틱스입니다. 그래서 이거 꾸준히 보셔야 되고요. 대덕전자도 모멘텀 좋았고 흐름 좋았고 캠트로닉스도 삼성전자 관련해서 그 호재에 있어갖고 그 잘 튀었다가 다시 눌렸습니다. 네, 얘도 아직 끝났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눌림 구간들 잘 체크해 주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택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 금요일 날 급락이 나왔습니다. 실적 발표가 그러니까 이 시총 규모 고려했을 때 이 실적은 좋은 게 아니다. 네, 라고 그 투심이 그렇게 작용이 해석이 그렇게 돼서 급락이 나왔는데 오히려 만약에 한 번 더 과하게 빼버린다. 네. 21선 확 깨버린다. 그러면은 저는 아마 매매 후보에 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죽을 종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재료가 그 엔비디아 소캠 관련해서 그 핵심 기판 그 공급한다고 됐는데 정말 큰 장기 모멘텀이 생겼는데 이번 그 실적 조금 안 좋다고 뭐 여기서 끝날 종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이오 테크닉스 관련해서도 여기도 신고가 나왔기 때문에 차트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주사랑 금융도 셌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그 배당 시즌이 다가오고 있고 그 다음에 증시 상승하면은 그 다음에 뭐 상습법 개정도 더 강한 상법 개정 한 번 더 나온다라는 이슈 등으로 뭐 지주사들 또 특히나 금융사들 한번 시세가 나왔습니다. 신고가 시세가 나왔고 그다음에 추세 추종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마 계속 공략하실 것 같고 뭐 수익 매매하시는 분들도 뭐 두산이나 SK는 계속 공략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조정 나올 때마다 공략했어도 상당히 매매 승률이 좋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2차 전지에서는 전구체 배터리랑 여전히 그 에코프로나 삼성 SDI 관련해서 ESS 관련 그 매출 나오는 기업들 꾸준히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에코프로는 지금 인리 관련해서 매출 기대감 때문에 움직임 나왔는데 아마 뭐 장기 평선까지 조정 나온다면은 또다시 매수 타점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기타로는 원래 SMR 관련주고 2차 전지 관련주인 광원에너지 또 한 번 신고가 나왔고 신규 상장주 AI 관련주인 노타가 정말 강한 흐름 나왔었습니다. 그 M83은 그 한한령 관련 해제 관련주로 한번 슈팅이 나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 재료가 좋습니다. 이거 한중 그 같이 협력해서 하는 프로젝트의 그 관련 수주를 따내갖고 아마 지금 물론 뭐 매출이 진짜 막 좋거나 뭐 탄탄한 기업은 아닌데 테마성으로 움직이기 좋을 것 같아서 그 관심 종목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전자 관련해서는 그 LG전자 인도법인 상장 그 뉴스 체크해 드렸었는데 정말 거기서 대폭등이 나오면 아마 국내 증시에도 호재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진짜 대폭등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승 제대로 나왔고요. LG전자도 이제 갈 때 됐습니다. 뭐 삼성전자 가고 SK하이닉스 가고 국내 대표하는 뭐 현대차 뭐 다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LG전자라고 계속 여기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로봇 관련해서도 시세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고
그다음에 업스테이지 그 프리 IPO 관련해서 뉴스 아까 체크해드렸는데 관련주도 꽤 있습니다. 한 5에서 10종목 정도 관련주들로 그 테마로 상승한 이력들이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번에는 컴퍼니 K가 가장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때마다 그 대장주들이 다를 텐데 먼저 튀었다 하면은 수급이 열로 몰리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YTN은 그 정부에서 자산 매각 관련해서 그 검수 조사하겠다라는 이슈 때문에 한번 그 상한가 가고 거래 제대로 터졌습니다. 뭐 IMBC도 같이 움직였는데 만약에 이거 관련된 이슈로 매매하신다면 당연히 대장주 공략하셔야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뭐 이슈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라서 뭐 이 이슈가 마무리됐다는 아니지만은 일단은 다음 캔들에서 음봉 마무리됐고 뒷파동은 나오겠지만은 그렇게 막 손이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보성파악특도 그 신고가 달성하고 조정 나왔는데 이제 첫 60일입니다. 네, 이거 뭐 만약에 이거 깨고 내려오면은 정말 땡큐인 자리고요. 뭐 이거 깨지 않더라도 여기서 반등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하나솔루션과 HD에너지, 핸드에너지솔루션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태양광 관련된 이슈에 한번 튀었는데 그 하나솔루션은 조금 악재가 나와서 추세를 일단은 깨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41선입니다. 아직 여기서 되돌릴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매매를 한다면은 그래도 신고가에 추세 살아있는 종목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들고요. 낙폭과대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일단 장기 이평선 구간이어서 그래도 한우솔루션까지 같이 체크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증시 하락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조금 도움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본다고 무조건 대박 나진 않겠지만은 이렇게 종목에 대한 데이터 쌓고 차트 안 볼 거 한 번 더 보고 뉴스들 한 번 더 체크하다 보면은 분명히 매매 승률 1%, 1%씩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계좌에 진심으로 도움되길 위해 만들었고요. 진심 다해 만들었으니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대박 나세요.